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스타워크 마켓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오늘부터 좀 리뷰를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뭐 한 10분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시나리오 쓰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오버되는 측면이 있는데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진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지금 그 해외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금융시장이 솔직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이게 이제 어떤 재료로 이제 반영이 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뉴욕 증시의 은행 리스크 완화, 뭐 기대감에 뭐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가 마켓을 이제 좀 분석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뉴스 재료가 있는데 이게 시장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는 거잖아요. 이게 뭐 악재가 뜨든 호재가 뜨든, 네?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사실 그거가 그 분석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요 근래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CS, 크레딧 스위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UBS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뭐 크레딧 스위스, CS죠. 네,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22조 한 6천억 정도, 요 정도 규모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고속 걔네가 이제 그 UBS가 인수를 했는데 초고속 인수로 인해서 뭐 급한 불은 껐지만 유럽 채권 시장은 오히려 불안감이 좀 증폭되는 분위기다. 그리고 투자 위험이 그 채권보다 당연히 리스크가 더 크죠. 주식시장이. 그죠? 예, 뭐, 미국은 뭐, 상한가 제한폭이 없으니까 하루에 뭐 100%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국은 뭐 30%로 상한폭이 제한이 돼 있는데, 이 투자 위험이 훨씬 크죠. 채권보다 주식. 그래서, 이 증시, 주식시장에도 투자 위험이 더 큰 주식은,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오히려 채권은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기존의 금융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SVC, 실리콘밸리 뱅크, 여기 그 SVC 파산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뭐 그런 미국 행정부의 이례적인 무제한 예금자 보호 조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좀 이례적이죠.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요 대규모 채권 상각 조치죠. 네, 채권 상각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무게 전망이 쏠린다고 이제 언론에선 떠들어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왜 호재하고 악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뭐 그런 크레딧 스위스 뭐 이런 거 뭐 이런 뭐 해외에서 어떤 금융기관 뭐 파산하고 미국에서도 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뱅크런 뭐 일어나고 뭐 이런 게 그죠? 이런 게 이제 마켓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예전에 뭐 2008년도 리만 사태에서도 우리가 봤었지만은 하나의 이제 어떤 불씨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불씨로. 불씨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타들어가는 건 맞다. 근데 이게 금방 홀라당 탈 거냐 아니면은 왜 그런 거잖아요. 이거 분위기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떤 이게 지금 불이 나고 있어. 불이 나고 있어. 근데 얘가 불부터 갖고 옮겨지는 거 딱 봤을 때는 그냥 어떤 건물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바로 타들어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타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타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냥 한나절 걸릴 것 같아. 오전에 다 타버릴 것 같아. 근데 얘가 지금 불길이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 됐어. 근데 여기까지 타들어가고 여기를 태울 모습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타들어갈 때에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타들어갈 때에 어떻게 손쓸 방법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타들어가는 시간이 한 반나절 걸리고 또 여기서 타들어가는 기간이 뭐 반나절 걸리고 이 건물이
붕괴되는데 뭐 하루라는 시간이 걸리겠다. 어떤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증시를 보더라도 자 오늘 미국 시장을 일단 좀 진단하는 거 패스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냥 직접적으로 일단 코스피만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렇게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지금 개인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뭐 거래소 코스닥 뭐 거래소 한 700억 가까이 코스닥 한 2천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뭐 외국인이 팔고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섹터별로도 전기전자 섹터도 뭐 그냥 보면은 지금 뭐 냉탕 온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수는 플러스권은 흐름이지만 뭐 어마무시하게 이게 랠리를 벌리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큰 의미는 없고 그죠? 큰 의미 없고 오늘도 뭐 그냥 이런 테마 쪽 보면은 그냥 게임주만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여기 뭐 NC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뭐 컴투스, 뭐 웹젠, 뭐 네오위즈 뭐 이렇게 뭐 등등 움직입니다. 이런 애들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게 분위기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핵심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암호화폐 시장도 제가 개개 종목에 저는 암호화폐 원래 좋아하지 않지만은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지수의 역할을 하니까 비트 정도는 제가 이제 진단을 해서 좀 유튜브에서 우리 채널에서 얘기는 할 건데 이거 조금 더 심층 진단을 해서 조만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주기적으로 진단해서 흐름성 방향성 체크를 해볼 건데 우선 코스피만 놓고 보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흐름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크레딧 스위스나 아니면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애들 파산되면서 분명히 얘네들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거예요. 트리거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3,300대 고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지금 2100 초반 나이 때 작년에 10월 나이 때 2100 한 30 나이 때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그재그 하더라도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점이 잡힌 거냐? 응? 중기적인 저점이 나온 거냐? 그리고 왜 여기서 저점 잡고 또 살짝 반등 나왔다가 밀렸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점을 뭔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추세가 등락을 하더라도 좀 추세가 좀 상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되는 수 있는 거 아니냐. 요즘 뭐 이런 은행 뭐 글로벌 은행들 사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아니 뭐 그런 부분 저런 거 다 해서 뭐 악재가 많이 더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멘토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시장을 진단했을 때 마켓을 진단했을 때 이 저점이 10월 달의 저점이 2130 나이 때 이 저점이 중기적인 저점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저점 아직 안 나왔다. 여기 한번 깬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랬어요. 여기서 내려와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요 11선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 맞고 내려와도 여기 맞게 내려와서 여기도 깨지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일순간 지지가 되면서 또 반등 나오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도 깨고 그건 방향성적인 측면의 문제이지 방향 자체는 하락인데 내려왔다가 여기서 좀 지지가 되면서 다시 좀 살짝 반등 분위기 나왔다 또 죽을 수 있고 그래도 결국은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그런 사태라든지 이런 금융권 사태가 나와서 이게 저는 이제 시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트레이더잖아요. 트레이더기 때문에 저하고 무슨 뭐 이런 뭐 애널리스트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아니면 어떤 학자들 뭐 예를 들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뭐 김영희 교수다 예를 들면 이 사람 나와서 뭐가 좋다 뭐 안 좋다 막 떠들잖아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막 떠들잖아요. 결국 뭐가 안 좋다 결국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떤 순간적으로는 뭐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뭐 이제 추세는 하락이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얘가 그러면 그거예요. 3,300에서 내려왔는데 저점이 그럼 잡힌 거냐 안 잡힌 거냐고 다 놓고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수가 그러면 어디다? 무슨 뭐 2000이다, 뭐 1900이다. 어디 얘기를 해주고 거기가 뭐 2000이 나는 뭐 중기적인 저점일 걸로 본다. 그리고 거기서 찍고 돌아갈 걸로 보면서 또 가면은 뭐 여기 2400 뚫고 500 뚫고 600 뚫고 어디까지 가겠다. 어디까지 가겠다. 그럼 그렇게 보고 또 그거 자체가 또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치면은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또 꺾여가지고 내려가 이 변곡 잡아주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은 또 그 다음에는 뭐 어디 2000 깨고 이제 2000에서 올라갔다 치면 2000 깨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뭐 예전에 코로나 밑에 뭐 여기 무슨 뭐 여기도 막 뭐 1400 날 때도 여기도 깨고 내려가고 무슨 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디테일하게 수치적인 거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구간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트레이더 입장에서 좀 오랜 세월 연구 분석하고 그런 어떤 데이터 값이 있는 사람들은 분석 데이터가 그러니까 마켓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면은 이게 고점이 예상되고 어느 정도면은 크게 무리 없이 몇십 포인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점 잡고 또 올라가고 이런 구간을 찍어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이 모습 자체를 봤을 때 여기서 바로 이 구간에서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적인 걸 봤을 때 제가 나스닥하고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수는 꾸역꾸역 여기서 등락을 하더라도요. 등락을 하고 올라와도 등락을 하고 올라와도 지금 이제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요. 자, 월봉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은 자, 지금 요 월봉 차트에서 한 60월 2평 정도, 요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한 2440 라인 때 돼요. 2440 라인 때. 월봉에서 62평. 근데 여기가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내려왔다 또 저항받고 또 밀리고 또 저항받고 또 밀리고 또 저항받고 밀리고 계속 이러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보여지는 게.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2400 크게 보면 한 3, 40 라인 때 정도 보면 제가 디테일하게 우리 멘티들한테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그냥 크게 무리가 없어요. 2400 지수, 코스피 지수상으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00 3, 40 라인 때 보면 일단은 무리 없다. 2400 3, 40 라인 때. 그래서 우선 지금 보는 거는 2400 이 정도만 돼도 엄청 풀어드린 겁니다. 2400 3, 40 라인 때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수가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채널은 좀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며칠이 걸리더라도 지금 2300, 340 나이 때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우선은 올라오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여기까지 3, 40 나이 때까지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좋은 기회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네? 올라오면 바로 꺾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반 현물 주식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 현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랠리가 좀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 나오고 뭐 등락하면서 물론 이제 추세는 꺾였다고 보는데 반등은 이제 나왔고 또 추세는 꺾여서 내려가는 추세인데 거기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제 뭡니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정리를 해내는 게 맞죠 사실은. 얘네 테스트 나오고 얘네 테스트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그냥 반등 보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추세적으로 막 진짜 막 50% 100% 막 진짜 막 수익 내려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탄력 있는 건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몇 배 나올 수도 있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AI나 뭐 로봇 관련주 특히 AI 관련해서는 막 챗 GTP 관련해가지고도 뭐 한 몇 배씩 올라왔잖아요. 요 한 달여 기간에 지수 띄워놓고 등락하는 기간에 뭐 여기서만 해도 벌써 뭐 한 몇 배가 나왔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현물도. 근데 파생상품 해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 쏟아지는 구간에서 풋옵션이 뭐 몇 배는 나왔는데요. 몇 배 나왔는데 근데
지금 아직도 이제 그 4월 둘째 주 옵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파생상품, 뭐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 뭐 지수 선물 같은 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종목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 구간에서 베팅 해가지고 하락 베팅을 뭐 선물 매도를 했어요. 이게 뭐 예? 종목 선물이건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수하고 흐름이 연동된 어떤 개별 종목 선물이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일단 결국은 얘 테스트하러 내려가고 얘 테스트하러 내려갈 거면 흐름 자체는 그냥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1선 터치하는 구간에서도 그냥 매도 예를 들면 뭐 하루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면 그러면은 이게 좀 올라와서 지수 2430 나이트 왔어. 그래? 그럼 추가 매도 추가 매도하고 막 인버스나 뭐 2X 이런 분들은 2330 나이트 오는 게 여기서 이제 하락 쪽 포지션 잡는 게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옵션을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옵션은 이제 하락으로 보면 일단 풋옵션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어떤 관점이 있냐면 자 여기서 지수가 그럼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정도까지 터치했어요. 뭐 이번 주에 터치했어. 그러면은 터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진입을 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쏟아지면은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시세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며칠을 등락을 해. 그러면은 진입은 잘했지만 가격 프리미엄이 또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내일부터 꺾어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은 오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전날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테일한 거는 우리 멘티분들한테는 제가 풀어서 뭐 그냥 꺾어지기 전날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된다면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그 분위기만 이게 지금 핵심은 말씀드렸어요. 지금 중요한 것이 2430 나올 때까지 채널이 열려 있구나. 얘가 여기 그러면 11선 지금 자꾸 뚫어 보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21선도 뚫고 여기 지금 올라올 이 장기평이잖아요. 뭐 241선인데 이 장기평 라인 때까지도 여기 살짝 터치하거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40 라인 때요. 지수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선 흐름 만들어 놓으면 얘네가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무게 비중이 지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만 올라오면은 상당히 좀 기회고 디테일한 날짜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부터 꺾어질 걸로 예상된다. 요거는 이제 하루 전에 말씀 좀 드릴 건데 우선은 좀 그런 흐름이에요. 그거는 이제 멘티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정형 멘티분들한테는 제가 우리 텔레그램 톡방에다가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전날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현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어떤 그 등락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그냥 대표적인 거 비유나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받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습이 조금 약간 애매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좀 땡긴 부분에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좀 관망하고 타점 보이면 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얘도 조정을 좀 보는 게 좋고 또 그렇게 돼야 될 어떤 구간 자체를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찜찜한 게 어제 오늘 모습 자체가 좋지는 않다. 사실은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지금 더 추가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등락하고 있는 모습이 좋지가 않아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은 얘도 좀 관망하면서 좀 타점 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조정을 본 다음에 나중에 돌아갈 때는 좀 빨리 돌아갈 수 있겠죠.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역시나 매수세가 유입될 때 좀 강하게 된다. 자, 오늘 대략적으로 지금 흐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마케트를 보시면 되고 현물 주식은 좀 더 관망한 인내 시간이 필요한다. 단기적으로 치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수가 좀 더 내려와야지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물은 좀 가급적 안 갖고 있고요. 비중을 거의 안 갖고 있고 일단 관망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하락 쪽으로 베팅해서 이제 포지션 잡았고 수익 나실 분들은 지금도 2400 라인 때부터도 상관없지만 조금 더 뭐 한 3, 40포인트 좀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거 보고 1차적으로 2400에 한번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근데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관망하면서 얘네 움직임을 좀 면밀히 추적해 가지고 좀
흐름 보여주면 조금 더 반등이 조금 더 나오는 모습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은 그때 하락적 포지션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얘기가 또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몇 마디 푸는데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흐름을 알고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흐름을 알고 진단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종목이든 어떤 파생상품 시장이든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흐름을 꿰고 있어야 전략도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스타워크 마켓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